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스리마일 아일랜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재개장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센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뒤집은 5가지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원자력 발전과 인공지능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기반으로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되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기사를 저희 스타일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리마일 아일랜드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1979년에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곳인데요. 이번에 칸스털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 발전소를 재개장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20년 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과거의 사고 때문에 멈췄던 발전소가 이제 AI 기술을 위해 다시 가동된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AI와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요.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 산업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2019년의 비용 문제로 가동을 중단했었는데 이제 칸스털레이션 에너지가 약 16억 달러를 투자해 2028년까지 재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20년 계약으로 인해 재가동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한동안 저렴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압박으로 경쟁에서 밀렸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같은 기술 발전, 국내 제조업 운송, 난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원자력 발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979년 사고로 유명한 스리마일 아일랜드의 재가동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칸스털레이션 에너지는 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와 승인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재가동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꼼꼼히 검토될 것입니다. 스리마일 아일랜드의 재가동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전소는 이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 AI 기술과 탄소 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러한 AI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청정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정치계의 중요한 인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번 주제는 그녀가 최근 몇 년간 입장을 바꾼 5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입장 변화와 그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리스 부통령은 2017년에 상원의원으로 활동할 때 모든 미국인이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디케어 포 올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 캠페인을 하면서부터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민간 보험을 유지하면서 메디케어의 접근성을 확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과거 2020년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프래킹, 즉 수압 파쇄법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된 후 연방 토지와 해상에서만 새로운 시추를 금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재는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에 관한 이슈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에서 그린 뉴딜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화석 연료 사용을 종식하자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된 후 그녀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투자 패키지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최근에는 그린 뉴딜을 더 이상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2019년 대선 예비 토론에서 불법 국경 통과를 비범죄화하는 것에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문제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집행이 더 적합하다고 입장을 정리했죠. 현재 그녀는 국경 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당의 지지를 받는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스는 상원의원 시절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차량만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더 이상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 변화는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입장을 조정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이 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며 해리스가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공격하고 있죠. 여러분은 정치인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